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0살의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공인의 길에 선지 40년 만에 대한민국 유일의 역사정당이자 세계 최고 K민주주의 선도정당 민주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입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입니다.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입니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입니다. 뭐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TV조선이 여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최민희 의원의 그 표정이 나오기 전에 싹 바꿨는데 편집을. 저희는 최민희 의원의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대표가 50.7%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를 앞섰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은 정청래가 이겼다.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직후 라방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는 이겼습니다.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진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러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 모두 총단결하고 범민주 진보 세력 통합과 연대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또 개혁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랑받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그것이 정답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뭐 인상은 굳어 있지만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죠. 뭐 당 대표는 생각해 보면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연임을 하는 게 예를 들어 2년 정식 그 대표를 다 마치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지난번에는 보궐이었잖아요. 네. 1년짜리 보궐. 그걸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넌 절대 연임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우리 송영기 대표는 왜 하려고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하여튼 뭐 정청래 후보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민찬. 아니, 저는 이 득표율에서 나온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어허. 득표율, 그러니까 내가 자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숨쉬듯 당무 개입을 하고 호남 반도체까지 했는데도 네. 나는 이 정도 성과를 냈어. 그러면 그동안에 나의 주장이 다 맞았어. 근데 결국 김민석 후보가 이번에 승리한 건 다 그런 외부 요인 때문이지 결국엔 내가 승리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만 없다면 그리고 외부 요인만 없었다면 이미 난 승리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것 그리고 네. 향후에 본인이 어떤 당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져갈지 너무 잘 아니까요. 네. 앞으로는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앉아서 김민석 대표가 뭔가를 하고 정부랑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네. 대통령이랑 보조를 맞추는 얘기만 해주면 돼요. 아. 네. 그러면서 커봐라, 내가 맞지 않았느냐, 이재명을 지킨 사람은 나다라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소위 개혁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지속적으로 밀었고 앞으로도 밀 거기 때문에 네. 그 상징 자본을 갖고 나는 다음 총선도 나갈 것이고 나는 향후 정치 여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지금 이 민주당 진영 내에서 네. 독자적으로 정청래 후보만큼 득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이제 이게 득표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패배하면 다음에 총선 공천도 못 받고 네.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나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이번에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내가 과반을 했다. 네. 이런 걸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런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컷오프 시키면 어떡해? 그 표가 확인이 됐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아니, 컷오프를 시킨다면 아유.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아니 근데 없죠. 컷오프 시킬 때 정당에서 다 당무감사 하잖아요. 아예 하겠죠. 그건 하겠. 당무감사 해가지고 하위 20%랑 하위 30%에 넣어버리면 그만인데. 아니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늘 봤잖아요. 네.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을 하고 컷오프를 하면 네. 뒤탈이 꼭 나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절대 탈당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뭐 아니 그렇게 해준다면 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이 크겠어요. 저는 뭐 이번에 서울 경기 결과를 보면 네. 거의 깻잎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밀고 경기도에 엄청난 지분이 있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도 정청래 후보가 절반 가까이 지분이 있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더 최민희 의원 최고위원도 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오히려 정청래가 옳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마 저게 더 저 경향성이 강해질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우리 H정님이 우리 부산 북콘에서 윤희성님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다고. 예, 탁한 보수의 윤희성님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깜짝이야. 예. 기회가 있으면 저도 뵙고 싶다고 이렇게 우리 흑백예도 항상 응원하고 계시다고 슈퍼챗 쏴주시면서 말씀 남겨주셔서 소개해드렸고요. 그 한번 우리 송영길의 길은 어디일까요? 누구야? 송영길의 길. 내각으로 가시지 않을까요? 아하 외교부 장관. 예. 일단 그 수순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저번 팀 정청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 외통위원이다. 나 외통위원이다. 아, 내가 장관 간다. 아니 소영길 아니, 후보 오면 괴롭힌다는 인사청문회 쪽팔려면 나한테 잘해라. 그거구나. 근데 이제 여기냐면 그 붕어 IQ 얘기 나오고 맞아. 그래서 갈 수 있을까? 아니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이번에 저 국정감사 때 예를 들어 워싱턴에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랑 같은. 그 얘기가 아니라 미국 입국이 지금 안 되잖아. 그것도 좀 89년에 뭘 던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뭘 던져서 아니 거기를 본인은 침범했잖아. 예전에 갈 수 있다고 인터뷰 보면 네. 갈 수 있다고 간 적이 없죠. 근데 간 적은 없어요. 아니 뭐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뭐 확인해 보면 알겠죠. 아니 저희가. 반을 나누잖아요 원래. 물론 그렇죠. 예, 외통위는 아. 국감할 때 뭐 미국 쪽 아니면 다른 쪽에서 반을 나눠서 거기를 안 갈까? 미국은? 그러면 이제 근데 미국 안 가고? 미주 쪽으로 안 가는 거지.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를 가는 남미 가서 브라질? 그렇지. 그런가? 그런 데는 다 갈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뭐 정청래 의원 뭐 걱정할 그러겠네. 처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외통 의원이 소영길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정청래를 너무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왜요?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활약을 했죠. 네. 송영길이 없었다면 김민석 후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뭐 그래도 되지. 아니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아니 왜냐면 구도는 쉽지 않았을 거다. 구도는 쉽지 않았지만 네. 그 중간에 그 감초 역할, 음. 그 중간 그쵸. 강하게 대신해서 그렇지. 강하게 공격해주고 그렇지. 김민석을 지지율 대신해서. 끌어오고. 그러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유지할 때 그 네. 어려운 역할을 송영길 후보가 대신 다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외교적인 여러 여건 상황에서 네. 송영길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안 친다? 망하는 저는 거지. 굉장히 아니, 근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소영길 의원이 굉장히 최근에 미국을 자주 왔다 갔다 네, 했었어요. 그랬죠. 뭐 게시 털버드 털씨 개버드. 털씨 개버드. 정확하게 그 번역서는 게시 털버드인가. 아니, 근데 털씨 개버드인가. 지금 송영길 그 의원이 내각설이 있긴 있죠. 네, 그리고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글쎄 외교부 장관은 그는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장관도 별로 그닥 잘하고 있지는 않다는 평이 아니 많아서. 그건 왜냐하면 일단은 어제 트럼프가 출소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이제 공개하면서 한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에 이번에 갔다 오긴 했는지 여름에 네. 뭐 스틸 대사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과거에 또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면 민주주의 2등급이라고 얘기했었다. 뭐 그런 그래요?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송영길 대표를 이번에 선거에 도움이 됐으니까 네. 뭐 내각설 그거 좋은데 뭐 자리 나눠준다는 거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자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워낙 하고 싶어 해서. 네. 근데 원래는 미국 통이라기보다는 러시아나 중국 통이죠. 원래는. 그렇죠. 소영애 대표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인이었으면 대사를 줬어도 됐긴 네, 했어.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 중국 대사나 러시아 대사를 줘도 본인이 굉장히 기꺼이 받아서 했을 텐데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대사를 못 가죠. 못 가죠. 자리를 버리고 네. 가야 어떻게 되죠. 방금 배치 달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외교부 장관 가시겠죠. 뭐. 예, 하여튼 뭐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은 것 같아서 뉴스를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되게. 최악 직전이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50년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는 발언 이후로 제일 센 발언이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저도 뭐 저는 외교관계를 잘 모릅니다만은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원만해 보인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서.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미국에서 기대한 대로 뭘 안 해주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한구 여한국. 네. 통상교섭본부장의 네. 경질도 좀 너무 뜬금없었거든요. 아 그거는 좀 들어보니까 네. 통상 이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 개인적인 이슈인가요? 예. 어. 제가 듣기로는 아, 그쪽 아, 민정에서 들은 얘기로. 아니 그래서 자기가 그 여한구 본부장 측 그 보도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기는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자신에 대한 음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 개인적인 건데. 네, 뭐 아, 그렇게 그래요. 봐야 근데 되겠죠. 그런 속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해프 여러 가지 논란 그 사건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네. 본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경질하는 전례가 별로 없어요. 없긴 하죠. 아니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청와대 무슨 뭐 비서관인가 그러니까 뭐 있긴 수석이나 뭐 몇 분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장관급인 그리고 거거든요. 이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갖는 무게감, 네. 그리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관련된 문제들 네.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의 문제에서도 미국에도 보여주기 위한 함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논란에 대한 뭐 해소하는 문제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하여튼 뭐 이 보고 한번 하여튼 이상해. 우리 송영길의 길이 어디로 갈지 한번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고위원이 가장 재밌었죠. 사실. 그럼요. 네, 뭐 아니 이미 결론은 토요일날 나버려가지고 가장 끝까지 일요일 월요일까지 지켜본 건 솔직히 최고위원 때문에 우리가 지켜본 거였지 이미 당 대표는 토요일날 끝났습니다. 네. 솔직히 선거를 끝났긴데 이제 뭐 최민희 의원이 수석이 되냐 안 되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위 한민수냐 김용이냐 뭐 여기 있었는데 결국에는 김용 후보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떨어졌어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민수 대변인. 결론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많이 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역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차이가 더 벌어졌죠. 네. 결국은 뭐 이게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친명계 쪽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070 전화도 잘 받아라 하면서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라고도 보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김용이라는 분이 출마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어봤더니 이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은 뺐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뺐대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나 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당원도 아닌 그냥 순수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중도층. 중도가 바라보는 어떤 표심 이런 게 반영되는 건데 네. 김용 씨가 뭐 별 차이는 안 나지만 뭐 12%대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이분이 아시는 분은 기억을 다 하시죠. 지금 사법 리스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2심까지 확정이 된 네. 상태에서 이게 맞느냐는 생각을 분명 했을 거예요. 네. 몇 명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1, 2% 포인트지만 자기가 얻은 득표보다 훨씬 적게 나왔잖아요. 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을 미쳤고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네. 민주당에서 제가 이분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은 걸렀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오만해 보였다는 맞아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네. 지난번 지방선거도 출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네. 경기도에 굉장히 큰 지분이 있다. 있죠. 출마 못한 가운데 경기도에 출마한 분 뭐 10명 이상의 뭐 후원회장을 후원회장을 했다. 네. 두고 봐라. 네. 아니잖아. 두고 봤는데. 그래서 이거는
김어준 씨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예. 친명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이 국민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월할 수는 없다. 그런 신호를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도 알지 않을까요? 이분이 왜 나온지를? 결국에는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소문이 나 그치. 있고 대통령처럼 어떤 자리를 자신의 어떤 사법 방탄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당원들이야 뭐 흐린 눈 할 수 있다고 봐요.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지점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명픽이 결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검증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장 있었고 마찬가지. 부산도 있었고 평택도 있었고. 근데 이번 그 전당대회는 이거는 민주당 당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에 하나 소위 말한 뭐 뉴 이재명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국정 지지 플러스 뭐 이걸 도와야 된다라는 게 결속력이 좋았다면 네. 그 김용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당내에서조차도 김민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남 클러스터가 됐던 진짜 당 대표만큼은 그래도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가 김용까지는 시킬 수 없잖아는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매우 큰 글쎄요 타격이다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근데 자신들도 잘 알면서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안 줬잖아요. 그때도 민주당 대부분 어떤 커뮤니티 여러분 김용 씨가 나오면 전체 선거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자신들도 아니까 이번만은 참아달라. 이번 보궐은 좀 다음에 하고 일단 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때 나와서 해라. 약간 이런 그 지지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걸러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 그러니까. 지도부든 뭐 청와대든. 아니 근데 오히려 더 부추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아니 마지막에는 오히려 임미애 후보랑 김용호 후보는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김용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저는 특히 임미애 후보는 제가 맞아요.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2년에 김재원 의원 의성에서 선거할 때 제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때 김재원 의원 상대가 민주당 후보 김현권 전 의원이에요. 남편. 네. 예, 근데 임미애 어떤 후보의 분이 남편. 엄청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부인이래. 예. 대단하다. 네. 저분 참 그래도 활동 많이 한다 해서 굉장히 네. 눈여겨 보던 분이에요. 네. 이번 연설도 잘하셨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는 또 부부가 비례 의원을 한 그렇죠. 번씩 그 했어요. 정도로 인정을 네, 받는 네, 건데 자 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민주당 분들 괜찮게 보다가도 이런 지점에서 예.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당 어디까지냐? 왜 당신들은 그 여과할 수 있는 그 구멍이 어디는 넓고 어디는 이렇게 좁고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하여튼 김용 후보에 대한 탈락은 저는 민심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네,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괴체가 말하기님 저희 평론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그 슈퍼챗 쏴주면서 말씀을 남겨주셔서 소개해드렸고요. 그 전당대회 한번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뭐 가십거리긴 한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전당대회가 지금 끝났어요. 그럼 끝난 이후의 효과를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어준 씨 방송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보셨죠? 보신 분이 당연히 없죠.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제작진은 다 챙겨 봤나 보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세요 진짜. 진짜 동접자가 저는 궁금합니다. 어제 8만이었다 그러던데 아침에 너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김어준 진짜. 씨 방송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아침 이제 거의 뭐 선거 진 것 같이 얘기를 하던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뭐 심리적으로야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응원을 했겠죠.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됐었었고